예전에 들은 말이 있는데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생각을 자주 하고 흉가 체험을 하는 등 그것과 관련된 행동을 하면 귀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느새 옆에 와 있는 경우가 있대. 실은 내가 4년 전쯤에 전자책으로 공포소설을 출판한 적이 있는데 단편집으로 2권 출판을 했었어. 그리고 나서 바로 군대에 갔는데 그때 받았던 인세가 5만 원쯤 되었었지. 계약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2017년 말에 기간이 만료되면서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그쪽에서 기존의 소설 내용이 아닌 뭔가 색다른 소재를 원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계약을 해지해버렸어. 그 후로도 나는 무언가 떠오를 때마다 글을 써서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밤에 산무이님의 공포라디오를 틀어놓고 잠을 청하기도 했지.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나에게 조금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 직접적인 위협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기분이 상당히 찝찝한 그런 일들이랄까. 일단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에피소드를 먼저 풀어볼게. 내가 20살 때 당시 친하게 지냈던 여사친이랑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 솔직히 별 관심은 없었는데 사주를 봐준다는 곳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구미를 확 당기더라고. 그 내용은 바로 장난으로 보실 분은 오지 마세요. 바로 이거였어. 그 문구가 호기심을 팍팍 자극했지. 친구가 먼저 사주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사주를 봐주는 분에게 내 생일과 태어난 시를 말했는데 그분이 나에게 대뜸 조금 예민한 구석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때는 나 스스로 예민한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분이 미소를 띤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이런 말을 했어. 사람마다 타고나는 기운이 있습니다. 친구분은 나무랑 흙이 많아서 조합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은 다른 건 잘 안 보이고 금이 아주 많아요. 보통 연예인이나 무속인 사주에 금이 많다고들 하는데 아마 본인도 터가 좋지 않은 곳이나 수맥이 흐르는 곳에 가면 기운이 빠지는 걸 느낄 겁니다. 아마 귀금속 많은 곳에 가도 그럴걸요. 그제야 나는 예민하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었지. 실제로 애인이랑 커플링을 맞추려고 종로 귀금속 거리에 갔을 때 갑자기 온몸이 찝찝해지면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괜히 짜증이 났었거든. 아무튼 그 후로 몇 년이 지났고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위 귀신과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항상 접하며 살고 있지.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 나는 자취방에서 몸무게가 7kg 정도 나가는 미니어처 푸드를 기르고 있는데 이 녀석이 소리에 민감한 편이야. 그래서 골목 밖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목소리를 낮춰서 짖곤 하지. 또 녀석이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건 무서워해서 심하게 짖는단 말이야. 하루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루키야. 강아지 이름이 루키인데 너무도 익숙하게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 난 당시 왕래가 잦았던 친구가 온 거라 생각하고 그 친구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야. 대충 샤워를 마친 후에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더라고. 그리고 루키는 가끔씩 한밤중에 현관문 쪽을 향해 미친 듯이 짖기도 했어. 밖에 사람이 지나다니거나 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도 말이야. 또 한 번은 오후 3시쯤에 음악을 틀어놓은 상태로 화장실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거든. 근데 누군가가 비닐 소재로 된 방바닥 장판 위를 맨발로 걸어다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야.
집에 사람은 분명히 나 혼자였고 집안엔 루키가 있었는데 말이지. 녀석이 걸어다닐 때 나는 강아지 특유의 발톱 소리라면 몰라도 사람의 발소리라니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다가도 사주를 봤을 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서 자꾸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 같대. 안 그래도 사주에 금이 많아서 예민한 사람이 무서운 걸 계속 접하다 보니 귀신들이 그걸 감지하고 꼬이는 건지 뭔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 게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거 진짜 무속인이라도 찾아가 봐야 하나 싶어졌어. 참, 이래저래 마음이 심란하다. 설마 아니겠지? 우리 부모님은 제가 4살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할아버지까지 돌아가셨고 전 어린 나이에 큰 슬픔을 감당해야 했죠. 할아버진 부모님의 이혼 후에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던 어린 손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족들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전에 제보했던 이야기인 귀신 들린 집, 그 집에 살면서 저는 위험한 일을 자주 겪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낯선 아저씨들에게 납치를 당할 뻔도 했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등 뒤에서 날 부르는 또래아이의 목소리를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물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죠. 한 번은 그 목소리를 듣고 뒤를 살핀 후에 고개를 돌린 찰나 쇠로 된 주차 금지판에 얼굴이 부딪히면서 앞니가 깨지는 사고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며 급히 뛰어가다가 손 한 뼘 간격을 두고 달려오는 차를 피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놀란 얼굴로 날 바라보던 운전자 아저씨와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의 표정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살 때는 하루하루가 늘 불안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언젠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날이 다 저물도록 혼자 정글짐에서 놀았는데 발이 미끄러지면서 떨어지다가 기묘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 몸이 하늘을 향해 똑바로 누운 상태로 천천히 바닥에 닿았던 것입니다. 기분이 몽롱해지면서 몸이 가벼운 느낌이었고 하나도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안아서 조심스레 바닥에 내려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겨우 벗어날 수가 있었고 중학생이 된 저는 말 그대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와 심하게 다투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진 몹시 화가 난 얼굴로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나의 반대편으로 걸어갔고 전 할아버지를 쫓아가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처음 꿨던 꿈이었는데 보고 싶었던 할아버지를 꿈에서라도 만나게 되니 무척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할머니와 고모에게 털어놨는데 고모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저에게 할아버지의 인상착의는 어땠냐, 어떤 말씀을 하셨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고모의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한 분이 무속인이었는데 신내림을 계속 거부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몸까지 아파서 끝내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모에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의 수호령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집에서 살았을 때는 그 집터의 기운이 너무 세서 할아버지조차도 저와 가족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그분은 고모에게 빨리 이사를 가라고 조언을 했고 우리 가족은 그제서야 비로소 그곳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고모는 제가 자꾸 할머니 속을 썩이고 반항을 해서 내 곁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떠나는 걸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죠. 이 자리를 빌어서 할아버지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 집터의 기운이 세서 그 영향으로 가족들이 저를 학대했던 그 모습을 할아버지가 전부 지켜봤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린 마음에 학교도 잘 나가지 않고 할머니를 속상하게 했던 것도 너무 죄송합니다. 어린 저에게 늘 과자를 쥐어주시면서 저를 애처롭게 바라보던 그 눈빛을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무뚝뚝했지만 뒤에서 항상 저를 챙겨주고 사랑을 주었던 할아버지. 이젠 부디 좋은 곳에서 할머니를 지켜주세요. 정말 감사하고 한없이 죄송합니다.